안녕하세요. 학술 논문 분야로 참가한 빵빵이주입니다. 저희는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을 매개로 거부 민감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저와 정병준 학우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크게 연구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논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시는 화면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성장을 하면서 점차 관계가 넓혀지고 그 과정에서 맺어진 가족, 친구, 동료 등의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그 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곤 합니다. 최근 SNS가 활발해지면서 직접 소통을 넘어서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자기 표현, 인맥 관리 등을 통한 사회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란 인터넷상에서 친구나 동료 등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맥을 맺음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SNS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터넷 기술들이 등장해 타인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사용되다 사라지곤 했는데 SNS는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 진화, 발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세대별 SNS 이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7.7%, 2020년 52.4%, 2021년 55.1%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중에서 일명 밀레니얼 세대가 83.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SNS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짧은 시간에 정보를 알 수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MZ세대는 미디어와 SNS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SNS 이용이 꾸준히 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짐으로써 스마트폰 가해존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자료는 통계청의 스마트폰 가해존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꾸준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통계 자료를 근거로 청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SNS 이용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며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SNS 중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빵빵이조는 거부 민감성, SNS 중독 경향성, 경험 회피, 사회 불안 각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미디어 사회 현상에 대해 정의하고 대학생의 건강한 심리 증진과 기능적인 SNS 이용 습관의 기초 자료, 또한 이와 관련된 상담 개입 전략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각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SNS 중독 경향성이란 SNS 과다 사용에 따른 금단과 내성을 받게 되면서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강박 등의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가져와 개인의 적응 및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과다 사용은 절대적이거나 병리적인 중독 상태가 아닌 SNS에 대한 의존 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아 SNS 사용 시간 통제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애착이론을 토대로 발전한 개념인 거부민감성은 타인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를 거부로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한 반응을 하는 인지 정서적 과정입니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불안과 걱정을 느끼며 거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거부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비교적 거부를 걱정하지 않고 수용을 기대합니다. 즉, 거부 민감성은 자기방어적 행동으로부터 발생했으나 이는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 행동으로 발현되며 결국에는 타인과의 신뢰감의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회피는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 개념이며 경험 회피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경험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회피, 억압 혹은 그 형태를 변경하려는 의도적 노력과 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병리적인 방어 기제를 발달시켜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합니다. 경험 회피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불안 장애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경험 회피가 심리적 괴로움을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험 회피가 일반적인 불안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불안과 사회 불안, PTSD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사회 불안이란 낯선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관찰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행동을 보일까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사회 불안은 사회적 관계의 질을 낮추고 학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회불안 증상으로 인해 중요한 발표나 면접 시험을 회피하기도 하고 사회적 대면 상황을 불안해하며 결과적으로 피상적인 대인관계에 머무르거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빵빵이조가 설정한 연구 문제와 가설입니다. 저희는 연구 문제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거부 민감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거부 민감성이 경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셋째, 거부 민감성이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넷째,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앞의 연구 문제에 대해 설정한 가설로는 첫째,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경험 회피 수준이 높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을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총 4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대상과 도구입니다.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서울, 경기, 충남 4년제 대학교 재학 대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트워크 혹은 발품을 통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오른쪽에 보이는 구글 폼을 이용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182명으로부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소영과 김종남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 요인은 총 4개로 조절 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소영과 김종남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0.95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명진과 양남미가 개발하고 타당한 대학생 거부 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 요인은 총 4개로 예기 분노, 예기 불안, 과잉 반응, 거부 지각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박명진과 양남미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0.93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의 경험 회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주영과 유성은이 한국에 맞추어 타당한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 회피 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편성되어 있고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은 총 6개로 고통 혐오, 고통 밤내, 억압 부인, 제한 행동, 회피 행동, 주의 분산 억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주영과 유성은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0.86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명희와 김진숙이 개발하고 타당한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요인은 수행 상황, 일상적 사회생활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명희와 김진숙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저희는 총 5가지의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한 문항 내적 일치도 크롬바와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부 민감성과 SNS 중독 경량성, 경험 회피, 사회 불안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과 상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과 경험 회피, 사회 불안이 SNS 중독 경량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 분석과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외계 변이인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의 외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대학생의 거부 민감성과 SNS 중독 경량성 관계에서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의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앞선 분석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간 신뢰도 분석 결과입니다. SNS 중독 경향성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0.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 결과 0.94로 높은 신뢰도 계수를 보였습니다. 거부 민감성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0.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 결과 0.92로 높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방어 회피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0.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 결과 0.83으로 유의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사회불안 척도는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가 0.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 결과 0.93으로 높은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모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거부 민감성이 SNS 중독 경량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을 거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기변이인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 또한 순차적으로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위해석 회귀 분석,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각 경로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 및 중단 회귀 분석 결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변인 간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 나타냈습니다. 그 후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부 민감성은 경험 회피, 사회 불안, SNS 중독 경향성과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경험 회피는 사회 불안,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사회 불안 역시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계 분석입니다. 앞선 상관 분석과 더불어 위계적 회계 분석을 통해 거부 민감성과 경험 회피, 사회 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인인 SNS 중독 경향성을 제외한 세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45%의 설명력으로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습니다. 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베타 값을 확인한 결과 경험 회피, 거부 민감성, 사회 불안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부 민감성과 경험 회피, 사회 불안이 각각 SNS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부 민감성은 32%, 경험 회피는 36%, 사회 불안은 29%의 설명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거부민감성이 매개변인인 경험회피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순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은 경험회피에 대한 영향력이 36%,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력이 35%의 설명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거부민감성이 경험회피와 사회불안을 각각 거쳐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회피와 사회불안도 매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부민감성과 경험회피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한 중단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거부민감성의 B와 베타 값이 모형 2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43%의 설명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부 민감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줄 때 경험 회피가
부분 매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부 민감성과 사회 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해 중다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거부 민감성의 B와 베타 값이 모형 2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37%의 설명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부 민감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줄 때 사회 불안이 부분 매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기 위한 중다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형 1에서 경험 회피의 B와 베타 값이 모형 2에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42%의 설명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험 회피가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줄 때 사회 불안이 부분 매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개 변이는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소벨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선 각 모형의 회계 분석에서 얻은 B값과 표준 오차값을 순차적으로 넣어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거부 민감성, 경험 회피, SNS 중독 경향성 모형의 값은 4.8605, 거부 민감성, 사회 불안, SNS 중독 경향성 모형의 값은 3.628, 경험 회피, 사회 불안, SNS 중독 경향성 모형의 값은 3.865로 각각 소벨 테스트의 매개 효과 유의성 기준이 플러스 1.96보다 크게 나타나 해당 모형들은 매개 효과가 있고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논의입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거부 민감성과 SNS 중독 경향성에서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이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변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거부 민감성, 경험 회피, 사회 불안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매개 변인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이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지지합니다. 정리하면 거부 민감성이 높을수록 경험 회피와 사회 불안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며 늘어난 불안과 새로운 경험의 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SNS 중독 경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결론을 통해 거부 민감성과 경험 회피, 사회 불안을 낮추는 치료적 개입이 SNS 중독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SNS 중독을 보이는 내담자는 거부받는 경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경험을 회피할 수 있고,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에게 노출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황과 경험에 적응하거나 거부당하고 불안할 때의 건강한 대처 방식을 익히는 등의 다양한 상담 기법과 치료적 개입에 대한 기초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고 연구의 설문지가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와 자기 방어 수준의 차이로 인해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이기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 경험회피, 사회불안, SNS 중독 경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거부민감성, 경험회피, 사회불안,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성을 증명했다는 점과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선행 연구로서 후속 연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므로 SNS 중독 치료의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부민감성, 경험회피, 사회불안,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SNS 중독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에서 확인된 변인 간의 관계는 심리적인 지원 및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SNS 중독으로 고통받는 개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며 참고한 참고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